사암도인 침구 요기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목요일에는 요길에 수록되어 있는 사암사부님의 아주 소중한 임상 경험자들을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비정격증 임상 사례들 토론 중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할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5장 신문에 한 남자가 나이 50여 세에 양각 곡천상으로부터 음경에 이르기까지 좌우쪽에 관상주의 결핵이 있고 풍한을 싫어하여 출문하지 않은 지 이미 누일이며 때는 정이 하마를 당한지라. 습기가 방성한 절기이며 또한 우변이 심함으로 서부 대도를 포하고 음백 대도를 사하기 1차에 통증이 그치고 이질 즉 설사를 시작하더니 제3일 만에 두 가지의 증세가 모두 소연하더라. 그러면 양각 유주의 습기가 백리 즉 설사로 변하여 없어진 것일까? 중요 대목들 나누어서 병증을 분석해 보십시다. 한 남자가 나이 50여 세에 양각 곡천 상측으로부터 음경에 이르기까지 좌우 쪽에 관상주의 결핵이 있다. 결핵, 폐결핵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관절결핵 그거 아닙니다. 관상주의 결핵 이것은 멍울이 있다. 구슬과 같은 게 우들두들하다. 그렇습니다. 림프절 비대예요. 여기가 곡천혈 부근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우들두들 림프절이 부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양각 유주에 습기가 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림프의 말은 림프 부종, 특히 우변이 더 심하다. 우측에 림프 부종이 있고 우측에 림프절 비대가 더 심했다. 우변이 심함으로 서부 대도를 보하고 은백 대도를 사하기 1차에 통증이 그치고 림프절이 부었어요. 그런데 아파. 일반적으로 림프절이 부었는데 아프지 않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림프절은 신체의 감염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염이 사소하거나 명백하지 않더라도 림프절 부종 또는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절 비대는 일반적으로 국소적 또는 전신적 감염, 농양 형성 또는 악성 종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림프절 비대를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부위는 사타구니 부위, 겨드랑이, 목, 턱과 턱 아래, 귀 뒤쪽, 후두부 아래쪽. 일반적으로 부기가 갑자기 나타나고 통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상이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면역 반응이거든요. 감염이 있을 때 우리 몸에 항원이 침투하면 림프절에서 면역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림프절이 부을 수 있어요. 이때는 아파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가 감기 또는 독감 또는 어떤 열성질환에서 편도가 커지면서 아프잖아요. 그 편도도 림프절이에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림프절 역할을 하는 것은 비장, 그 다음이 편도입니다. 림프절이 아프다, 염증이 진행 중이다. 점진적이고 통증 없이 커지는 것은 악성 종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눌러보아서 림프절이 부어 있는데 아니 림프절이 부은 것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건 아주 예후가 안 좋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각종 암 또는 특히 혈액암에서 림프종, 백혈병 이것을 혈액암이라고 하잖아요. 혈액암의 특징은 림프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겨드랑이, 항부에 림프절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혈액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암사께서 말씀하신 림프절에 통증이 있었다라는 것은 감염성 질환이다. 림프절염이다. 관상주의 결핵이 있고 풍한을 싫어한다 했습니다. 풍한, 우리가 상한론도 토론 중이잖아요. 상한론에서 태양병, 특히 계지탕증에서 보면 오한, 발열, 발한이 있어요. 발한, 땅구멍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오풍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풍, 바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풍한을 싫어한다, 오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발열, 발한, 오한이 있는 케이스다. 때는 정히 하마를 당한지라 습기가 방송한 절기이며. 삼사부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이 그림 보시면서 사타구니 림프절염, 직경이 최대 2cm인 림프절 비대가 있는 사타구니 림프절 종대는 특히 열대지방에서 맨발로 야외를 걷는 사람들에게 더 흔합니다. 삼사부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 때 민초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어요. 삼사께서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사명대사를 모시고 일본의 사신으로 다녀오신 후 강원도 금강산 건봉사에서 대민 의료 활동을 하셨어요. 그때의 기록들입니다, 이게 다. 그런데 민초들은 봄철서부터 가을 거지할 때까지 내내 논밭에서 일해야 돼. 여름 끝 무렵에는 태풍이 몰려오는 시기, 습기가 방송한 계절, 특히 여름철 장마 때 수인성 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열대지방에서 맨발로 야외를 걷는 사람들에게 더 흔하다, 림프절염은. 우리 조상들 그 당시 집신 신고 일했지만 집신? 아니 장화 신는 것과 같습니까? 소똥, 돼지똥, 닭똥, 그리고 사람 똥으로 비료 삼았던 시절 수인성 질환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피부질환도 있었고 림프절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흔했어요. 또는 기생충 감염, 하지 피부 감염을 비롯한 여러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 비위생적인 환경 탓으로. 소부 대도를 보하고 은백 대도를 사하기 1차의 통증이 그치고 설사를 시작하더니 제3일 만에 두 가지의 증세가, 즉 림프절 비대와 림프 부종 두 가지 다 나왔다. 그런데 그러면 양각 유주의 림프 부종이 설사로 변하여 없어진 것일까?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망상 뇌피계는 전신적으로 고정된 조직에서 입자와 용해성 물질을 순환 및 조직에서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세포의 이질적 집단입니다. 제거되는 물질에는 박테리아, 독소 및 외인성 항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망상 뇌피세포는 임파선, 비장, 골수 및 기타 장소에 분포합니다. 여기 기타 장소, 뇌, 그리고 위장관 모든 장기 시스템.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 시스템에서 망상 뇌피계가 또 면역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NIH에서 보니까 림프절 종대 및 비장 종대, 비장 종대는 림프계와 망상 뇌피계의 과형성을 초래하는 질병, 치민성 질환, 혈액학적 질환 및 문맥이나 비장 정맥의 압력이 증가할 때마다 정맥동이 팽창하는 상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혈액학적 질환, 그렇죠, 혈액암, 그리고 문맥, 간 문맥을 말하죠. 간 문맥이나 비장 정맥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 이것은 간 정격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망상 뇌피계는 면역 집단이에요. 그곳에서 제대로 면역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이 팽창을 해요. 그러면서 항원들을 제대로 물리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특히 복강 내에서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림프 부종이 있고 림프절이 비대하다는 얘기는 림파틱 시스템의 그 흐름이 정체된 거예요. 복강 망상 림프계가 제대로 식세포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림프만 정체된 게 아니라 각 장기, 특히 복강의 여러 장기에 간질액들이 쌓일 수 있어요. 정체된 림프액이 설사로 흘러나온 게 아니고 간질 구역에 쌓인 디스차지로서의 분비물로서의 그 습이 설사로 빠져나온 것이다. 림파틱 시스템에 정체된 림프액이 비정격을 놓는다 또는 대장 정격을 놓는 데에서 그것이 설사로 나오질 않아요. 망상 뇌피계가 면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복강의 간질 구역에 습이
정체되었다. 그것이 비정격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중요 단락별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증은 비장종대와 림프절 비대 그리고 하지부종, 림프 부종이 있는데 이것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환자가 여러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생긴 림프절에 생긴 염증이다. 감염성 질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림프절 비대와 림프 부종은 아니 요결에 주로 대장정격을 쓰셨잖아. 이 경우는 대장정격과 반대되는 비정격을 썼어요. 림프절 비대와 림프 부종은 대장정격증이 아닌가? 그런데 왜 비정격으로 치료하셨냐? 삼도인 친부요결 제8장 울문, 울문의 두 번째 임상경험례. 한 부인이 좌변 고카마에 연주가 생하여 결분에 이르기까지 번졌으며 좌협 상하에 객기가 왕래하고 좌고 복토 내에 생생한 지가 이미 17년이라. 이것은 모두 간경의 후인고로 목을 쥐법을 시하여 견효하였다. 대간데 차증으로 해서 침과 약에 허비된 것이 2만 양의 거제에 달했다고 한다. 간정격. 좌변 곡함. 곡함은요 턱을 말해요. 그 턱 밑에 삼사께서 턱 밑에 항부에 결핵 즉 림프절이 우둘둘하게 부어 있으면 그건 대장정격증이야 그러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곡함하 이렇게 항부에 결핵이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장정격이 아니라 간정격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경우 삼사께서 처음 진단하실 땐 만져보니까 우둘두둘해. 그래서 이거 대장정격증이네. 대장정격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지금 이 환자가 복토내, 즉 복토는 조경명 위경의 경혈이에요. 그 내측으로 복토열 내측으로 이 부분이에요. 내측으로 생창한 지가 우둘두둘 염증이 생기고 또 림프절이 부은 거예요. 그게 무려 17년 되었다. 그러니까 주증이 복토 내에 이렇게 림프절도 붓고 또 우둘두둘 종기 같은 것도 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간경 분야라 확증하시고 간정격을 놓았다. 이게 바로 임상 경험례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아주 중요한 것. 삼사께서는 항부에 림프절이 부었지만 무조건 대장정격증이야 하신 게 아니고 그 병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원인이 뭔데 알고 보니 간경 분야에서 주증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항부에 결핵이 있었지만 간정격을 썼다. 그리고요 순문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임상경험례 그것은 제5장 순문 세 번째 증 습종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견증 전신이 모두 붓되 요로부터 조개 지하기까지 우심하며 기가 혹은 급 혹은 불급하고 대변이 혹은 묽고 혹은 묽지 않기도 하다. 요법 대던음백을 보하고 경고상량을 사하라. 상량 대신 상구를 사하면 이게 비승격이에요. 그러니까 상량은 상구의 오자일 수 있습니다. 비승격을 쓰셨어요. 비승격은 대장정격과 같잖아요. 그런데 삼사께서는 하지부종이 심했다. 그래서 대장정격 대신 대장정격과 같은 비승격을 적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임상례에서는 원래는 비승격을 써라 하시고서는 비정격을 쓰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부종이 주증이라 판단해서 이 경우에는 대장정격 대신 비승격을 쓰신 건데 이 경우는 비장종대 그리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신 거예요. 사람 논밭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다가 감염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발생했구나. 비장이 부어 있다는 것은 면역력이 지금 저체되어 있다.
간문맥 고혈압으로 인한 비장종대가 아니고 이것은 감염에 취약한 상태로서의 비장종대 그리고 림프절염입니다. 그래서 면역요법 중에 하나인 비청격을 쓰신 거예요. 비청격을 복진, 문진, 망진, 촉진 다 하신 후에 이것은 림프절 감염증이다. 림프절염이다. 비장종대, 간문맥 고혈압 때문이 아니다. 즉 간정격증 아니다. 이것은 비장면역을 회복시키면 모든 게 해소된다. 그래서 비청격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계속되는 비정격을 써서 치료하신 생생한 임상 사례들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